당신이 아끼는 여행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 하나, 그것만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권도 있습니다. 지갑도 있습니다. 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카드만 없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 낭만의 도시로 불리는 이곳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오늘은 그 도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 위치한 도시 베로나, 붉은 대리석으로 쌓아 올린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이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고 아디제 강이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 흐르는 이곳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고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찾아오는 이 도시. 그러나 그 황홀한 풍경 뒤에는 아무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공 한지우는 35살의 여행 작가입니다. 국내 여행 매거진과 여러 출판사를 통해 이름을 알린 그녀는 이번 베로나 체류를 새 책 집필을 위한 현지 조사 여행으로 계획했습니다. 중세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골목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누비며 관광 책자에는 실리지 않는 진짜 베로나를 담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쿠시가지 인근의 소박한 아파트를 한 달 단위로 빌려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베로나에 도착한 지 열흘쯤 되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단골이 된 카페의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이 뜸한 틈을 탈 지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간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생긴다고요. 지우는 처음에 그 말을 크게 흘려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떠도는 도시 괴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성인 여행자라면 갑자기 일정을 바꾸거나 연락을 끊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틀 뒤 지우는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마테오 리치, 32살의 베로나 토박이 사진작가인 그는 도시 곳곳을 누비며 빛과 그림자를 담아내는 작업으로 현지에서 이미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투어도 병행하고 있었고 베로나의 골목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그야말로 이 도시의 산증인이었지요. 지우는 같은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테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시회 근처 작은 바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한창이던 중 마테오가 표정을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도시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카페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테오에 따르면 실종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 유럽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 밤 시간대에 마지막으로 목격, 그리고 아무런 신고나 연락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춤. 현지 경찰은 자발적인 일정 변경이나 단순 이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적이 제각각인 외국인이다 보니 공식적인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작가 특유의 본능이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실마리를 잡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사건은 더 이상 소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 미넨 출신의 관광객 요하네스 슈미트, 40대 초반인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홀로 여행하던 중 베로나의 사흘 일정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쾌활하고 부침성 있는 성격으로 숙소 직원들과도 금세 친해진 그가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권도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카메라에 꽂혀 있던 메모리 카드만 없었습니다.
단 하나만 빠진 그 메모리 카드 숙소. 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초기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우에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마테오가 언급한 패턴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마테오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요하네스가 머물렀던 숙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숙소는 베로나 구시가지 한편에 위치한 오래된 여관이었습니다. 낡은 목조 간판과 외벽을 가득 덮은 담쟁이 덩굴, 무거운 나무 문과 삐걱거리는 계단이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관광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난 탓에 가격이 합리적이었고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알려진 곳이었지요.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루치아라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 과묵한 인상이었습니다. 지우가 요하네스의 행방을 묻자 루치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지우는 느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무언가 생략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방을 잠깐 살펴볼 수 있겠냐는 지우의 요청에 루치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요하네스가 쓰던 방은 2층 끝 창문으로 좁은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베로나 관광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볼펜으로 몇 군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디제 강변, 베로나 성벽 근처, 그리고 구시가지 외곽의 작은 언덕 위. 그때 마테오가 지우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전에 실종된 사람들의 마지막 동선과 겹치는 장소들이라고요. 그것도 야간 투어 루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야간 투어, 그 단어가 지우의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마테오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니 베로나에는 공식 관광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야경 투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NS나 숙소 게시판을 통해 조용히 홍보되는 이 투어는 일반 관광 루트에서 벗어난 장소들, 현지인도 잘 찾지 않는 오래된 골목과 강변, 성벽 위를 밤에 걷는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투어를 운영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로 페라리. 30대 중반의 이 남성은 낮에는 정식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유창한 영어와 독일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리뷰도 꽤 좋았고 활달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실종된 관광객들의 마지막 행적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기 시작하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실종 전날 또는 당일 밤 모두 알레산드로의 야간 투어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지우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알레산드로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증만 있었고 경찰은 여전히 자발적 실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여관 방의 창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베로나의 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가로등이 오래된 건물들의 붉은 벽돌을 물들이고 저 멀리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골목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 너머에 누군가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지우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여행 작가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서 이 어둠 속으로 직접 파고들기로. 그러나 그 순간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가 그녀를 얼마나 깊은 위험 속으로 끌어당기게 될지를. 그리고 그녀가 가장 신뢰한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하네스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자발적 실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공식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시피 했습니다. 지우는 아파트 테이블 위에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펼쳐놓았습니다.
실종자들의 이름, 국적, 마지막 목격 장소, 그리고 머물렀던 숙소.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관광객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영국인 남성, 프랑스인 여성, 네덜란드인 남성, 오스트리아인 여성, 그리고 이번 독일인 요하네스. 공통점은 3가지였습니다. 모두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이었고 모두 야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모두 메모리 카드만 없어진 채 짐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마테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그 오래된 여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낮에 보니 여관은 더욱 낡아 보였습니다. 외벽에 담쟁이 덩굴 사이로 벽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창문의 덧문들은 한쪽씩 삐뚤어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오래된 숙소일 뿐이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 낡음 자체가 뭔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루치아가 입구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이전 실종 사건들에 대해 묻자 루치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우가 실종자 이름을 하나씩 대자 루치아의 손이 문틀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모른다는 사람의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이 숙소에 알레산드로 페라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냐고. 그 순간 루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0.1초의 망설임. 지우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루치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에게 투어를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 그 말이 오히려 지우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여관을 나온 뒤 마테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치아와 알레산드로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뭔가 거래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멈춰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관 자체가 사건의 연결고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종자들이 하필이면 이 여관을 선택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실종자들이 어떻게 이 여관을 찾아왔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자들이 자주 쓰는 숙박 플랫폼과 여행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관은 어떤 예약 플랫폼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리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아온 것은 다른 경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경로는 알레산드로였습니다. 지우는 알레산드로의 야간 투어 홍보 게시물들을 SNS에서 추적했습니다. 게시물 말미에는 항상 동일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렴하고 아늑한 숙소가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직접 관광객들을 이 여관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치아와 알레산드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사실을 마테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마테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테오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혼자서 알레산드로의 후기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석 달 전 한 프랑스인 여성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투어 도중 일행과 떨어졌고 가이드가 자신을 좁은 골목에 혼자 세워둔 채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야 나타났다. 무서웠다. 다시는 이 투어를 신청하지 않겠다. 그 게시물은 사흘 뒤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캡처본을 찾아냈습니다. 그 프랑스인 여성의 이름을 실종자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다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마주치는 모든 관광객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선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우는 다시 실종자 목록을 들여다봤습니다. 5명 모두 혼자였습니다. 5명 모두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5명 모두 베로나에서 며칠 이상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일회성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깊이 탐색하는 유형의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등줄기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혼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 달이라는 긴 일정으로 베로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숙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메모지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분명히 다녀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다 지우는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메모지 순서가 달라진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미 이 사건의 미온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해봤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우는 마테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 있어요. 지금 갑니다. 마테오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을 살피던 그가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틀 아래에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흠집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외부에서 건드린 흔적이었습니다. 마테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입니다. 더 이상 들이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고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지우가 무엇을 파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우의 숙소를 알고 잠금 장치를 따는 방법을 알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돌렸습니다. 루치아인가 알레산드로인가? 아니면 마테오인가?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 움직이며 자신이 무엇을 알아냈는지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리고 5명의 실종자들. 그들이 담았던 사진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메모리 카드만 가져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증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찍지 말아야 할 것을 찍어버린 관광객들.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버린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숙소에 누군가 다녀갔습니다.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5개의 이름. 아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고. 이튿날 아침 지우는 마테오에게 전화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야간 투어에 직접 참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마테오의 호흡이 잠깐 멈추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테오가 짧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지우는 알레산드로에게 연락했습니다. 베로나의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고 특별한 코스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브라 광장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어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혼자 오시는 거죠. 혼자. 그는 꼭 그 단어를 썼습니다. 지우는 마테오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50m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되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마테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지우는 브라 광장에 섰습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의 윤곽이 어둠 속에 묵직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광장 돌바닥 위를 차갑게 밝히고 있었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 검은 채킷에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친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을 금세 편안하게 만드는 종류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로나에 오래 계실 생각이라고요.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이 도시를 제일 깊이 느끼지요. 네, 1달 정도요. 혼자라서 더 천천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잠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투어는 처음에 평범했습니다. 관광 책자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골목들, 중세시대 벽화가 남아있는 건물 뒤편, 아디제 강이 가장 좁아지는 지점의 다리 위. 알레산드로는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도시를 진짜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우는 듣는 척하면서 그의 가방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느 순간 알레산드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심가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낮아졌고 가로등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잠시 늦췄습니다. 50m 뒤 어딘가에 마테오가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레산드로가 좁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더니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이 잠깐 열렸습니다. 지퍼백 안에 담긴 작은 직사각형의 물체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메모리 카드들이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한 박 건너뛰었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재킷 주머니를 뒤지는 2초. 지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방 지퍼를 소리 없이 열고 지퍼백 안에 카드 하나를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골목 안쪽 벽화를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좋은 거 찍으셨어요. 네, 이 골목이 정말 예쁘네요. 지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지우는 빠른 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마테오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습니다. 어두운 바위 지형. 성벽 외곽 너머의 절벽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야경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접근했습니다. 남성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화면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비명 소리는 없었습니다. 영상은 그대로 끊겼습니다. 카메라가 바위 위에 떨어진 뒤에도 녹화는 잠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레임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마테오였습니다. 지우는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습니다. 창밖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끊겼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마테오는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마테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관광객을 노린다는 것을 석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추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그 관광객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남성이 발을 헛디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알레산드로는 그 장면을 목격한 마테오에게 입막음을 했습니다. 네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그 관광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절벽 아래 강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마테오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당장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로나의 밤이 창밖에 있었습니다. 황금빛 가로등 아래로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테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사람들의 침묵을 사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계속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테오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습니다. 마테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우의 손 안에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알레산드로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노려왔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무시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지우가 처음부터 찾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5명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마테오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레산드로는 아직 베로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이 도시에 온 이후 처음으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진실이 닿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였습니다.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공모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생겨나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에 놓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5개 이름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름들 옆에 증거가 생겼습니다. 창밖에 베로나의 밤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어둠 안에서 처음으로 작은 빛을 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우와 마테오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우의 손에는 메모리 카드가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그 옆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은 경찰서 안에서 하면 됐습니다. 담당 경위는 두 사람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실종, 자발적 이동 가능성, 충분한 증거 없음. 이틀 안에서 사건을 처리해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한번 검토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현장 영상입니다. 경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주소는 관광 가이드 등록 자료에 이미 있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그의 아파트로 출발했고 지우와 마테오는 경찰서에 남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만 썼습니다. 추측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알레산드로는 낮 시간 정식 투어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만들어온 친근한 미소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방에 있던 것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아파트를 수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 메모리 카드가 12장 들어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한번 굳게 닫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메모리 카드를 하나씩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사건의 규모가 처음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들은 단순히 관광객들이 찍은 야경이 아니었습니다. 베로나 외곽 성벽 근처 아디제 강 하류 창고지대, 구시가지 외곽 골목의 특정 장소들. 그 배경들 안에 알레산드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낯선 남성들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크고 평평한 상자들, 천으로 감싼 물체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물체들은 베로나 근교 유적지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로마 시대 유물들이었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수개월에 걸쳐 야간 투어 루트를 이용해 유물 거래 현장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야경을 찍다가 그 장면을 우연히 담아버렸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메모리 카드를 회수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물 밀반출의 증거가 담긴 카드를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야간 투어는 처음부터 그 루트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루치아의 여관은 표적을 걸러내는 장소였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루치아의 역할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알레산드로가 데려오는 관광객들 가운데 카메라를 가진 사람, 오래 머무는 사람, 야간 외출이 잦은 사람을 선별해 알레산드로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가 스크리닝 장소였습니다. 그 오래된 여관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루치아는 같은 날 오후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놀람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종된 관광객들의 행방이었습니다. 경찰이 알레산드로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명 중 4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레산드로에게 협박을 받고 베로나를 떠났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이탈리아에서의 일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혼자 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협박을 받은 관광객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베로나를 벗어났고 가족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면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실종자가 아니라 침묵을 강요당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인터폴을 통한 연락이 시작되었고 나흘 뒤 4명 모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인 남성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인 여성은 파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 남성과 독일인 요하네스도 각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받은 순간 울었습니다. 말 못한 것이 있었고 말하지 못해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 오스트리아인 남성 하나만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절벽 위였습니다. 마테오가 말했던 바로 그 밤 그 장소였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강 하류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실종으로 처리된 채 수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테오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 현장에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 그리고 알레산드로의 협박에 눌려 침묵한 것. 세 가지 모두 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마테오는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알레산드로를 추적한 이유, 경찰이 신고를 무시했던 것, 그날 밤 절벽 위에서 일어난 일.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서 폭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로나의 오전이 밝고 조용했습니다. 마테오가 나왔습니다. 지우를 보더니 한 박자 멈췄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조사는요? 나머지는 아직입니다. 마테오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우는 알았습니다. 직접 막지 못했던 것, 알고 있었음에도 더 일찍 움직이지 않았던 것, 그것은 법보다 먼저 자기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테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앞 계단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지우는 짐을 쌌습니다. 한 달 일정이었지만 3주가 채 되지 않아 베로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오후 지우는 혼자 아디제 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은 전날과 똑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카페들도, 다리 위를 걷는 관광객들도, 성벽 너머로 기울어지는 햇살도,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도시는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우에게 가장 오래 남을 장면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으며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한 풍경 속에서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강변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맨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도 어둠은 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가야 한다. 지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빛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흔들렸습니다. 알레산드로는 체포되었습니다. 루치아도 연행되었습니다. 4명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책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촉발시킨 것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찍어버린 사진 한 장, 지워야 했던 장면 하나. 지우는 이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행책이 아니었습니다. 베로나의 골목과 야경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쉽게 묻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꺼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일이면 베로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래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진실을 건져낸 곳으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